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까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대단원의 주제가 변화와 다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니 다양성이라는 것이 점점 증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대요. 그럼 변화를 얘기하려면 좀 지금도 변화된 건가? 지금도 다양해진 건가? 혹은 과거에는 도대체 어땠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다양성의 원동력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직접 가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과거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읽어볼 수 있을까? 바로 그 좋은 도구가요, 화석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화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해시태그 첫 번째는요, 화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화석을 두 개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석이라는 것과 시상화석이라는 것으로 한번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럼 도대체 이 화석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어떤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나요? 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 POTD 만나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요? 하나는 지금 보니까 분포 면적이 짧고 좁고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었다라고 나오고요. 하나는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근데 생존 기간은 짧았대요. 도대체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시상화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석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 첫 번째 화석에 대한 공부부터요.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로 살짝 머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기억을 돌려보시면 우리 그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암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암석을 세 가지로 나눴다고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오늘은 그 중에서 퇴적암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퇴적암을 공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퇴적암이라는 건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우리 퇴적암입니다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퇴적물이 쌓이고 쌓일 때 이 퇴적물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서 얘네들이 어떤 층층이 줄무늬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층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퇴적물이 쌓일 때 그 사이사이에 생물의 유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화석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함께 했었다고요. 자,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은 어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냐면 바로 화석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화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화석으로 생성이 되는 건지, 그런 화석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퇴적암에 대해서 무엇인가? 퇴적암이라는 게 뭐예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결국 만들어진 암석, 우리는 그것이 퇴적암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징 나타난다고요? 층층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거 층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거기 중간중간에 생물의 유해가 들어가면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즉 퇴적암의 큰 특징 두 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층리와 화석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퇴적암이라는 것이 결국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고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한다면 그 퇴적물이 어떤 종류인지, 또 그 퇴적물의 크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때 만들어지는 암석의 모습이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는 퇴적물의 크기,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있어요. 퇴적암의 종류가 되겠죠. 만약에 자갈 크기로 얘네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갈 역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여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모래 정도의 크기에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 그걸 우리 모래 사자를 써서 삼이에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진흙, 그것을 우리 셰일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암석을 분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석회물질이 굳어지고 다져져서 오랫동안 있다가 만들어진 암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석회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화산재가 오랫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라면 응회암, 그 다음 소금이 오랫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먼저 크기와 종류에 따라 구분한 퇴적암의 종류를 먼저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층리와 화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화석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화석의 정확한 정의부터 선생님이랑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화석 이제 읽어보려고 했더니 지질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질시대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이 지질시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시대 지금은 그냥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지질시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질시대에 어떤 살았던 생물들이 있겠죠. 그 생물의 유해나 흔적, 선생님 도대체 어떤 게 흔적, 유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생물들의 발자국이 있겠죠. 지나간 흔적이라든지 발자국 같은 거, 혹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흔적, 움직임, 혹은 배설물, 아니면 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층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게 화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화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는 건 결국 지질시대에 살았던 그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런 화석이 도대체 선생님 어떤 과정으로 생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수나 산사태처럼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생물의 유해가요.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동물의 사체라고 하고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얘가요. 쌓이다 보면 거기에 분해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연한 부분은요. 썩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연한 부분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이 생물의 유해, 생물의 사체에 단단한 부분은 있겠죠. 그게 어디냐면 껍데기 혹은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요. 그대로 보존이 되거나 혹은 광물질 등으로 채워진다. 이거 우리 조금 뒤에 화석화 적용으로 좀 볼 거거든요. 광물질 같은 걸로 채워지면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연한 부분은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단단한 부분, 껍데기와 뼈 같은 것들은 그대로 보존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광물질 같은 것들이 채워지면서 보다 단단해진 암석으로 보존이 용이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즉 그렇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화석 발견됐으니 여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노출이 돼야 돼요. 발견이 돼야 돼요. 물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가 오랜 시간 동안 풍화도 받고 침식도 받고 혹은 지층이 융기한다거나 어떤 지표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에게 화석이 발견되겠죠. 또는
발굴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지층이 침식을 받아 지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화석을 발굴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석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화석의 먼저 생성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물의 유해가 갑자기 뭐 천재지변 혹은 홍수나 산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게 되고 그 뒤로 연한 부분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단단한 부분들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광물질 같은 것들이 채워져서 결국 화석이 될 거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표로 노출이 되거나 혹은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관찰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과정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어야 화석으로 생성될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 과정들을 한번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서 생물의 유해가요, 퇴적물에 묻혀야 된대요. 그러면 그 생물의 개체수가 많을 때 묻힐 확률이 커질까요? 아니면 개체수가 적을 때 그럴까요? 당연히 개체수가 많을 때 묻힐 확률도 높아지겠죠. 좁은 범위에 살면 확률이 높을까요? 넓은 범위에 살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개체수는 많고 넓은 범위에 사는 생물일수록 화석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즉, 화석을 생성할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한 부분은 썩어서 없어진대요. 얘가 어쨌든 썩을 거라는 거예요. 분해자에 의해서, 즉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도 일어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도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패,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만약에 지표에 공기 중에 분해자에 의해 계속 노출된다면 얘가 잘 보존돼서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은요.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매몰될수록 그대로 보존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보니까요. 껍데기와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물에 그렇죠. 단단한 부분이 많다면 그건 화석이 될 좋은 조건이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가 물론 우리한테 관찰될 때는 지표로 드러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눈으로 관찰되기까지 얘가 존재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화석으로 그대로 남아있기가 어렵겠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았을수록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좋구나. 화석이 생성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친구들은요. 화석의 생성 과정을 보면서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화석이 어떨 때 잘 생길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석의 생성 과정은 이렇대. 그러면 개체수가 많아야겠네. 그리고 빨리 매몰되어야겠네. 단단한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아. 지각 변동은 적게 받아야 될 것 같아. 각 부분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석의 생성에 좋은 조건이 있다고요. 첫 번째, 많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되도록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 화석이 생길 좋은 조건이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생물체에 뼈 혹은 껍데기 이런 단단한 부분이 있다면 화석으로 또 남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체의 유해가 썩기 전에 빨리 퇴적물에 묻혀서 보존이 되어야 또 화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적은 지각 변동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요.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화석이 더 잘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 쉽게 암기하지 않고도 천천히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석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부터는 학교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석은요. 먼저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떠올리는 화석은 흔적 화석이에요. 흔적 화석은 뭐냐면 새 발자국, 공룡 발자국, 혹은 배설물, 고생물 입한 구멍처럼 우리 친구들이 화석이라고 떠올렸을 때 쉽게 떠올리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
근데 이런 흔적 화석만 있는 건 아니고 화학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학 화석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화석 연료로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즉 석탄, 석유, 퇴적암 속의 유기물들이 그 안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면 휘발유는 날아가게 되고 그 안에 탄소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석탄, 석유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화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환 화석인데 규화목이에요. 이거 뭐냐면 목자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그냥 나무가 통째로 화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나무에 구멍이 숭숭숭 띄워져 있어요. 이 구멍으로 여기 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규산염 광물 기억날까요? 그리고 화성의 생성 과정 볼 때도 광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요. 즉 그 구멍 안으로 규산들이 들어가면서 보다 단단해진 암석, 보존을 훨씬 용이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있던 골격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근데 그 안에 성분이 다른 물질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치환 화석의 대표적인 것이 규화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크게 화석의 종류를 화학화석, 치환화석, 흔적화석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화석이요. 결국 화석화 작용을 거쳐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치환 작용이에요. 형태와 조직은 유지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물질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는 거죠. 이렇게 대체하는 걸 우리가 보통 치환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치환작용이라고 할 때 규화목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화작용은 앞에서도 우리가 석탄, 석유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했던 거죠. 유기물 성분이요. 압력 지열받아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 고체 유기물이 가열 분해되면 휘발분 날아가고 탄소질 잔류물로 나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 석탄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탄화작용으로 생성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물 성분의 삼투작용 우리가 아까 광물질 같은 것들이 뭐 들어가거나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광물 성분의 삼투작용으로 인해서 더 단단한 암석이 돼서 결국 보존이 용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화석화 작용에는 치환작용 그리고 탄화작용 광물 성분의 삼투작용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 화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금 화석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생물이 화석으로 형성되기 쉬우려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되려면 생물의 개체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남아있기도 좋겠죠. 따라서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이 대부분 발견되는 암석은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 어디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퇴적암이다. 퇴적암의 특징, 층리와 화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이 발견되는 것 바로 퇴적암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OX 문제도 같이 볼게요.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생물의 발자국이나 움직인 흔적도 지층에 남아있으면 화석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화석의 종류 뭐 배웠어요? 흔적 화석, 있었잖아요. 흔적 화석. 그럼 여기에 보면 흔적, 즉 생물의 발자국이나 움직인 흔적 그것도 화석이네요. 흔적 화석도 화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사체가 빨리 매몰되지 않고 지표면에 오래 있어야 화석이 되기 쉽네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말만 들으면 이 화석이라는 게 어때요? 오랫동안 있다가 발견되는 거니까 사체가 빨리 매몰되지 않고 지표면에 굉장히 오래 있다가 뭔가 얘가 묻히면
화석이 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표면에 오래 있다는 건 박테리아에 의해서, 즉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산소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부패가 완전히 많이 일어나서 그대로 묻히는 것이 훨씬 더 보존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체가 빨리 매몰되어야 해요. 그것이 화석을 생성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맞아요? 따라서 빨리 매몰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친구들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화석을 그대로 보존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을수록이 아니라 적게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이제 화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이 화석을요,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이제 화석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혹시 요즘 TV를 보면 이런 이야기 혹시 하는 걸 들어봤나요? 아, 이 가수는요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예요. 아, 이 가수는요 200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예요. 이 가수는 2020년을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현재를 대표하고 있는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마다 아마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아, 그 가수지. 200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아, 그때는 이 가수가 정말 유명했지.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가수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딱 그 시기에 활동했다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그 가수가 대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그때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인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친구들 어떤 가수도 있냐면요,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말 이 가수만 좋아하는 아주 특정한 매니아층이 있죠. 그 가수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기도 해요. 즉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가수도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 너 이 가수 좋아해? 그럼 너 이런 성향의 노래 좋아하는구나. 즉,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노래를 좋아하게 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까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그런 가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갑자기 왜 화석 공부하다가 가수 얘기를 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이 화석의 종류가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시대를 대표해요? 그럼 그 가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주 활동은 짧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연령층한테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런 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수는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사랑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한 가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화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화석을 보니까요, 이 화석을 이루고 있는 그 생물이요 아주 짧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아주 넓은 범위에 살아서, 아, 만약에 이 생물의 유해가 있는 이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 화석은 반드시 그 어떤 특정 시대일 거야. 이 화석이 있는 그 지층은 반드시 그 시대에 생성된 걸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우리 표준화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화석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걔네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그걸 표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준화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있는 화석, 그 말은 뭐예요? 너 고생대구나. 너 중생대구나. 너 신생대구나. 그런 시대에서 생성된 지층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지역에 분포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고생대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질시대를 좀 나눠보겠지만 고생대라는 아주 먼 옛날에 삼엽충이라는 충, 벌레 충자예요. 세 개의 옆을 가지고 있는 충. 그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지금 화석인데 이거 삼엽충이라는 건 고생대에 살던 생물인데 지금 삼엽충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그럼 이 화석이 있는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즉 표준 화석은 이 지층이 언제 생성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중생대예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이거 바다에 살던 생물이에요. 근데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암모나이트가 발견된 그 지층은 중생대에 생성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신생대예요. 지금 화석을 보면 뭔가 동글동글동글 이거 마치 동전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고 붙여서 화폐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화폐석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 지층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즉 얘네들은요 각각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각각 대표하는 화석인 거예요. 삼엽충 발견됐어? 그럼 고생대지. 암모니아 발견됐어? 그건 중생대야. 화폐석 발견됐어? 그거는 신생대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표준 화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지층의 생성 시대를 말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요. 고생대라고 하면 삼엽충, 중생대라고 하면 암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라고 하면 화폐석을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런 부분만 조금 우리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시대를 대표해요. 그래서 짧은 생존 기간을 가지지만 넓은 지역에 그 시대를 향유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주 넓은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했던 것처럼 넓은 지역에 분포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 살았던 이러한 생물의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얘가 표준 화석이라면 선생님이 예로 들었을 때 어떤 가수도 있었어요? 긴 활동 기간이 있었지만 매니아층, 적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 가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같이 같이 공부해볼 화석의 이름은 시상화석이에요. 근데 시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당시의 상황, 상태,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도록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얘는 이런 환경에 사는 애니까 그 옛날에도 이런 환경에 살았겠지. 그러면 이 지층이 만들어질 때 그때의 여기는 이런 환경이었을 거야. 당시의 상황, 당시의 환경을 말해주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상화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정한 환경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으로 얘는 생존기간이 길어요. 대신 좁은 면적에 분포해야 얘는 이런 곳에서만 사는 생물입니다. 따라서 그런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면 이 지층이 생성될 당시 이 지층은 이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자,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고사리 화석이 만약에 발견됐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고사리는 어디에 사냐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산대요. 육지.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이 고사리가 화석으로 발견됐다면 이 지층이 형성될 때 여기는 어떤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살다가 거기에 매몰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화석이 된 거죠. 맞아요? 아, 정말 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말해주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산호를 볼게요. 산호. 산호는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산대요.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산호 화석이 발견되는 어떤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상화석을 보면 이 시상화석이 있는 지층이 도대체 생성됐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화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바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말해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표준화석, 시상화석 우리 구분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거 선생님이 오늘 POTD로 골랐던 거죠. 자, 근데 X축과 Y축은요, 당연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화석은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문제에는 뭐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얘는 분포 면적은 넓구나. 근데 지금 Y축 생존기간은 짧네요. 활동은 아주 짧게 했는데 넓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어요. 이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되게 넓은 부분에 존재했는데 짧게 살았대요. 그 생물의 화석 뭐예요? 그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얘는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좁아요. 근데 생존 기간이 길대요. 이거 뭐예요? 당시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해줘요. 우리 그거 시상화석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니까 B는 시상화석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축, Y축 바뀌더라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화석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면적 넓다. 시상화석은요,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면적이 좁습니다 라는 특징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에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 화석을 보면 아, 너 고생대구나. 아, 너 중생대구나. 아, 너 신생대구나.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화석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표준화석이에요.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지질시대의 특정한 환경에만 살았대요. 그래서 생물 화석을 보면 아, 당시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겠구나. 그래서 그 지층을 생성할 때 아, 여기는 육지였을 거야. 그 지층을 형성될 때 아, 여기는 바다였을 거야. 당시의 생성 환경을 말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이 시상화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 한번 볼게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표준화석은요, 생존기간이 길어요? 아예 짧게 그때만 딱 살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데 지금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면적이 좁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시상화석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생물이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될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만 딱 살아야 그 시대를 대표하면서 그 화석이 발견되면 아, 너 그 시대에 생성됐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서로 떨어진 지역의 지층에서 같은 표준화석이 나왔다고 한다면 두 지층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같은 표준화석 나왔어요. 같은 삼엽충 나왔어요. 아, 너희 둘 다 고생대에서 만들어졌구나? 당연하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 고사리 화석은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에서 살았음을 말해준대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과 일치하니까요. 산호 화석은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에서 생존했다.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각각의 특징도 기억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예들이 있다고요.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나왔던 고사리 화석이라든지 산호 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꼭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분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 반드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A는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기간이 길어요. 길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환경을 말해줄 수 있는 거 A는 시상화석인 거고 B는 면적은 넓은데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요. B는 뭐예요? 표준화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A와 B 중 표준화석으로 적당한 건 지금 누굴 골라야 돼요? B를 골라줘야겠죠. 그 다음 A와 B 중에 우리 고사리 화석은 뭘 말해줘요? 아, 여기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에요. 환경을 말해준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하고 길게 살아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기간은 긴 A를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은 A입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화석에서 가장 중요했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에서 이런 화석으로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표준화석도 공부하고 시상화석도 공부했어요. 이런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리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다 공부했다면 이 내용들은요. 앞에서 한 얘기랑 겹치는 거네, 중복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 무슨 화석이에요?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좁고 생존기간은 길었던, 그렇죠, 시상화석. 그럼 시상화석은 우리한테 뭘 알려준다 그랬어요? 당시, 그 지층이 생성될 때, 그때 당시에, 그렇죠, 환경을 말해준다고 했다고요. 그때 우리가 고사리 화석 보면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사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거기가 육지였을 거야. 그 지층이 형성될 때는 거기가 육지였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산호가 발견됐다는 건 거기가 이 지층이 형성될 때, 이 화석이 발견된 그 지층이 형성될 때는 거기가 바다였을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바다였는지 거기가 육지였는지를 말해주는 거 수륙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는지 거기가 육지였는지 이런 정보를 화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수륙 분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에베레스트 산에서요. 암모나이트 화석이 형성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암모나이트? 이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표준화석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그쵸,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중생대. 그리고 이 암모나이트는요. 바다에 살던 생물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형성될 때 당시의 환경은 중생대 바다였을 거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생대 바다에서, 즉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암모나이트를 보고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 수 있죠. 지금 중생대예요. 환경도 바다예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 찾았어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중생대 바다?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암모나이트가 저 높은 산에서 발견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지층이 당시 이 화석, 이 지층이 생성될 때, 이 지층이 생성될 때는 여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대의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암모나이트가 묻혀서 화석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지각변동, 지각이 융기하다든지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된 거다. 즉 바다에서 생성된 후에 지각변동을 받아서 얘가 육지로 변했다. 얘가 수륙 분포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즉 화석을 통해서 당시에 여기가 바다였네. 그런데 지금 육지로 바뀌었구나. 이런 분포까지도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층의 대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삼엽중 발견되는 여기 얘네 같은 시대에 생성됐겠죠. 또 여기에 지금 같은 화석이 발견되니 얘네도 같은 시대구나. 또 여기도 같은 시대네요. 여기 암모나이트 보이는데 같은 시대. 그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4번과 5번이 가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럼 지층이 여기는 왜 없어졌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지층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얘네 각각의 어떤 시대에 어떤 순으로 생겼는지 화석을 비교해 보면서 지층을 대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대륙의 이동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육상 생물을 하는 생물의 화석을 보면 분명히 지금은 대륙과 대륙 사이에 대양이 있어요. 커다란 바다. 그러니까 육지 동물을 하는 생물이라고 하면 지금 이 대양을 건너서 살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생물의 화석이 왜 대양을 건너 있는 대륙 사이에 넓게 분포하는가, 그걸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육상 생물에 지금 화석이 발견된다는 건 그럼 얘네 원래 연결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대륙의 이동까지 우리 이 화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 공부하면서 판 구조론 공부했잖아요. 결국 얘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얘가 거대한 판이었을 거야. 이것을 우리는 판개하다 라고 해서 그 친구들 그냥 이름만 잠깐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얘가 거대한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로 있었지만 판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금은 요 사이사이에 커다란 대양이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런 화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대요. 보니까요. 고래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걔를 보니까 4개의 다리가 있어서 육상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예측해 본대요. 근데 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점점 앞발과 뒷발에 물갈퀴가 생겼고 뒷다리가 짧아져서요. 물속 생활에 적합해졌고 점점 더 진화해서 뒷다리가 더욱 짧아져서 지느러미 형태로 진화하였고 현재 고래는 뒷다리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진화 과정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암모나이트도요. 여기 봉합선이 굉장히 단조롭다가 지금 톱니 모양 더 복잡해진 톱니 모양으로 얘 정말 진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화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의 총 4가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에베레스트 산에서요. 암모나이트 화석이 형성될 때 이 지층은요. 중생대 어디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암모나이트 어디에서 살았어요? 중생대 바다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건 얘 묻힐 때 당시의 환경이 중생대 바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중생대 바다에서 생성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각변동 받으면서 육지로 변한 겁니다. 라고 우린 수륙 분포 살펴봤던 거예요. 되셨죠? 자,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표준 화석이 발견되는 곳을 통해서 결국 대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화석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 4개를 읽으면서 먼저 첫 번째 되는 걸 찾아볼게요. 자, 고생물의 흔적 위로 새로운 퇴적층이 쌓인다? 이 말은 뭐예요? 뭔가 고생물의 흔적이 일단은 먼저 있어야겠네요. 근데 나는요. 퇴적층에 유해나 흔적이 남는데 그럼 여기 유해나 흔적 이게 먼저 되어야겠죠. 유해나 흔적이 먼저 남아야 되니까 나가 먼저가 되겠네요. 그럼 그 유해나 흔적 위로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는 거니까 나 다음에 가가 오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지만 읽어볼게요. 풍화 침식 작용으로 지표의 흔적이 노출된다? 그 흔적이 노출되어야 우리 눈에 화석으로 보이는 거니까 결국 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거예요.
자, 퇴적층이 다져졌고 퇴적층이 쌓였는데 그 퇴적층이 다져졌고 유해가 침전물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풍화침식 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되면 우리가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순서는 나가, 라, 다 순서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석이 생성되는 순서는 꼭 꼼꼼하게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화석은요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된대요. 이거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 우리 화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재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의 유해를 화석이라고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생물의 유해가 화석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래전에 그 지층이 생성될 때 살던 생물의 유해가 퇴적층에 쌓이게 되면서 이게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발견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화석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의 유해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석이 되려면 생물의 유해가 썩기 전에 퇴적물과 함께 빨리 매몰되어야 하는 거 선 강조했던 거예요. 꼭 봐두셔야 되고요. 특정 환경에서만 번성해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뭐예요?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 시상화석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특정 지질시대에만 번성해서요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줘요.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거 뭐예요? 표준화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도 5번도 오른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으로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에 포함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를 알 수 있대요. 그럼 시기 알 수 있을까요? 화석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알 수 있었어요. 또 생물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래서 고래, 암모나이트 이런 거 봤잖아요. 진화에 대한 증거 알 수 있고, 과거 수륙 분포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어요. 왜 이 높은 산에서 바다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것까? 이 지층이 생성될 때에는 여기가 바다였고 그 이후에 얘네 지각 변동 받아서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왔구나, 즉 육지로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디귿 역시 오른보기가 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화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화석의 가장 중요했던 표준화석, 시상화석까지 나눠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요. 우리 친구들 학습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지금 이거는 그냥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즉,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짧은 시대를 살았지만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생물의 화석을 얘기하는 것으로 당시 지층의 생성 시대를 말해줍니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상화석은요 바로 긴 시대를 살았지만 짧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분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의 유해가 남은 이 화석, 시상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지층이 생성됐던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나눠서, 특별히 선생님이 예시도 같이 나눠줬거든요. 그 예시까지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화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화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성되는 과정, 어떤 조건에서 생성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 우리 강의 다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의 볼 때요,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